서울대 시흥 캠퍼스에 대한 불공정 협약과 계약 그리고 협약 불이행의 우려와 의혹에 대한 새로운 미래 시흥을 국회의원 후보 김상욱의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유치 과정에서 시민들의 기대는 허망한 물거품으로 속빈 강정이 되었고, 그 기대를 안고 상가를 분양받은 시흥 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명품 신도시로 부가가치 상승의 기대를 안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은 무늬만 서울대에 허탈해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 김상욱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 마련을 위해 시흥시에 서울대, 시흥시, 그리고 100곳 신도시 지역 특성화 타운 주식회사 등 3자 간에 진행되어 온 협약 내용과 이행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지난 3월 21일자로 거부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과 단체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는 조정식 의원의 공약으로 김윤식 전 시장 시절에 추진된 100곳 신도시 조성의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서울대가 들어온다는 정치인들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시민들은 100곳 신도시에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높은 이자도 공실로 남아있는 상가도 조정식 의원과 김윤식 시장의 말처럼만 된다면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 거란 부푼 기대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울대 시흥 캠퍼스는 서울대생들의 총장실 점거투쟁을 불사한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었으며, 서울대 연구기관 일부가 들어오는 등 무늬만 서울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과거 김윤식 전 시장의 말처럼 학부생이 오지 않는 서울대는 진정한 서울대 시흥 캠퍼스 이전이 아닙니다. 당초 시흥시와 서울대 간의 계약한 내용이 무엇인지 시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100곳 신도시로 조성된 분자 매립지는 시흥시 재산이기 전에 시흥 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내용 중에 서울대가 학부생들이 강의를 받을 정도로 시흥 캠퍼스를 이전하기로 했다면 현재 계약을 불이행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그런 강제 조항이 없는 계약 조건으로 서울대 측에 토지를 제공했다면 김윤식 전 시장의 법적 책임과 조정식 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부 시흥 시민들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서울대가 언제 들어오냐고. 하루하루 희망 고문당하고 있는 시흥 시민들과 불어난 이자와 공실로 텅 빈 가슴을 부여지고 한숨조차 쉬기 버거워하는 상인들을 보면 시흥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흥시는 근본적인 원인인 계약 내용과 이행 과정의 공개를 요구한 저희 요구를 법인의 이익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시흥시 입장에서 시민의 이익에 우선한 이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불법과 비리가 있길래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까? 서울대 유치 과정에 대한 단 한 번은 공개적인 설명이나 결과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은 조정식 의원과 김윤식 전 시장, 그리고 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임명택 시장, 모두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만약 협약 과정에서 불공정 사례와 불이행 사례가 있었다면 지금 즉시 모든 공직과 공직 후보자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인은 죽어도 시흥시와 시민들은 살아야 합니다. 이상 기자회견문을 이렇게 발표 형식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왜 뜬금없이 지금 와서
서울대를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비정상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것처럼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시흥의 현실입니다. 텅 비어있는 서울대 부지 보면서 시민들 전부 가슴속 한 곳에는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기에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는데 3월 5일 날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고 했는데 18일 날까지 답변 시한이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다시 촉구를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장기 출장 가서 줄 수 없다라는,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되게 망측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그 내용이 비공개 자료라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줄 수 없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다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받았는데 저는 국정원 출신입니다. 가장 보안이 엄하다는 국정원 출신인데 그 국정원에서조차 요즘 민간인을 상대로 내사를 하고 사찰을 했던 자료를 내 나라 내 파일 하면서 요구하면 내줍니다. 시흥시가 도대체 왜 이런 중요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또는 시의회에서는 한번 자기들끼리 슬쩍 열람하고만 만 것인지,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묻고 답을 들을 권리가 있으십니다. 근데 혹시 그런 묻고 답을 들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과학난 탓에 모르는 것이라면 저한테 깨우쳐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빛방송 조아영 기자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상인 것처럼 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서울대를 택한 이유가, 우선적으로 정책을 조금 얘기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서울대가 시흥시에서 가장 최근에 조성된 도시가 저희 시흥을 지역에서 105 신도시고, 그 105 신도시를 조정식 의원과 김윤식 지금 후보는 자신들의 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한무치의 극치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또는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소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는 해야죠. 실상을 알려주고는 해야 되는데 지금 거북성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북성은 말할 것도 없고 105 신도시는 겉보기에는 지금 새 거죠. 깨끗합니다. 빈 땅에 집 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빈 땅에 집 지면 다 깨끗합니다. 깨끗하다고 자기들의 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시흥에서 2년 동안 하면서 시민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시흥시와 서울대 간의 계약 내용이 어떤 건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걸 알아야 되겠는데 시민들을 아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서울대가 유치가 진행 중이라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서울대 유치 사실상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조정식 의원은 그 방향을 틀어서 우리 분칠이라고 하죠. 한문으로 호도한다고 하는 거. 분칠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 병원으로. 조정식 의원 분칠하고 있고, 김윤식 후보 자기의 치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계약사항은 모르고 있지만 그 후보님만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으실까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시흥시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한라건설에 조성 원가로 땅을 제공을 하고 한라건설이 서울대에 주면서 이걸 건축까지 해주는 걸로 한라 1, 2, 3차를 분양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서울대까지 건축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궁금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상가가 활성화되려면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105 1동과 105 2동 사이에 있는 중심 상가가 그 사이에 쓸데없는 게 하나 끼어 있어요. 서울대 부지입니다. 그것도 공터로.
백옷 이동이 서울대 자리로 왔어야 되고 서울대는 한라 1, 2, 3차 자리로 갔어야 됩니다. 한라 1, 2차 주민들 중심상가로 나오는 길이 우회로밖에 없습니다. 우회로밖에 없고 뚫려있는 길이 없는데 이거 뚫을 수 없느냐고 얘기합니다. 서울대 땅이라서 못 뚫어요. 근데 시민의 교통권도 침해하고 중심산업지구도 살릴 수 없게 도시를 구성해 놓은 거죠. 근데 저한테 이걸 그렇다면 너는 무슨 대책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후보 신분입니다. 후보 신분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 선거 과정에서 이걸 이슈로 하고 나중에 흐지부지 할 거 아니냐. 제가 국회의원이 되건 되지 않건 백옷 총연합회, 거북선 총연합회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그다음에 정왕동 상인들, 각 그 백옷, 거북섬, 정왕동 상인연합회와 함께 상가공실 비상대책기구를 설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후보 신분에서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대책기구 이름으로 다시 정확한 계약 내용부터 점검을 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게 있다면 법적 책임 묻고 정책 책임 지라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용인경전철 예전 이정문 시장이 추진했던 용인경전철 수요를 과다 계상했던 거 법원에서 이정문 시장한테 200억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 확인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가 공실 비상 대책기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성화 대책을 할 건지를 머리를 다 함께 맞대고 논의할 겁니다. 저 혼자 머리로는 안 됩니다. 네. 과거 그 선거 때마다 서울대 신캠퍼스가 항상 문제가 됐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가장 논점이 학생들, 학부생이 있는 학교냐, 없는 학교냐, 그거 가지고 이제 초기에 이게 무슨 학생도 없는 대학이 대학이냐, 그거 가지고 이제 조금 여야 간에 또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그렇거든요. 근데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는 학부생 없는 캠퍼스로 이제 굳어졌고, 이제 시민들도 그게 이제 이제 서울대 병원 그쪽으로 이제 조금 방향이 틀어지다 보니 병원은 캠퍼스가 아닌 약간 병원만 있는 그런 캠퍼스, 그리고 실제 또 서울대 부지에 기업들의 연구소가 지금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후보님의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이거를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시흥시에서 그 정보공개 청구한 거를. 그래서 후보님 혹시 이제 확인된 불공정 사례가 있는지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거에 있다면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게 서울대가 선거 때마다 쟁점화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크게 책임지지 않고 올 수 있었던 데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 그 다음에 시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당이 민주당 한 개 당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될 시의회 구성원들마저 집행부와 똑같은 당인데 누워서 침 뱉기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공천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같은 당의 국회의원이고 그분의 공약이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패 사례가 덮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직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는 지금 뭐라고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가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그겁니다. 조그만 도시
그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또 그 요즘에 들어서는 경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잖아요. 다 관심도 있으시고. 근데 도대체 난로가 앞에 있는데 왜 저 방 구석에 앉아서 난로불을 쬐야 됩니까? 중심 상가가 여기 있는데 왜 105 이동은 서울대를 건너서 둬야 되느냐고. 서울대 부지가 원래는 하나 1, 2, 3차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서울대의 요구에 의해서 가운데로 둘이 서로 자리 바꿈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 1, 2, 3차가 저렇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 1, 2, 3차가 저렇게 만드는 것은 설계의 문의안도 건축의 문의안도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길을 막으면서 주거를 만드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굴을 파도 빠져나갈 구멍을 놔두고 굴을 파는 건데 무슨 토끼보다 못하게 건설된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될 때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었을 거다. 서로 최초에 합의된 내용에 변경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여기에 학생들이 북적거리면서 상권이 살아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기본 조건은 꼭 서울대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말만 서울대학로 해놓지 그게 무슨 저 서울대 잘린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서울대학이?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학 못 가면 자랑스럽지 않은 겁니까? 서울대가 들어오면은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내가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어디 다른 대학 들어오더라도 학생 수가 많아서 여기에 상권이 좋아지는 것을 바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아니면 서울대 병 들었습니까? 시흥 시민들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했으면은 학생들이 못 들어온 이유를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부동산을 계약했을 때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몰치조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배상할 수 있게도 해야 되는 거고요. 최소한 배상 못해도 토지라도 몰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거칠게 표현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 페널티 조항도 없는 계약서를 하면 그건 계약도 아니죠. 얘들 요즘 어렸을 때 구슬치기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계약과 비교해서 현실과 대단히 다른 모습일 거라는 생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겁니다. 예, 경기실보 신문의 장상욱 기자입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사실 연구소에 불과하면 정말 이건 문의만 서울대잖아요. 그렇죠. 시민들한테 희망 공헌한 게 사실인데 가장 큰 피해는 시민들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이게 보통 이용했다는 건데 가장 큰 책임은 지금 김윤식 후보하고 조정식 후보한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법적 책임이나 이런 문제에 가장 클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좀 전에 우리 한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선거 과정마다 이슈화되고 사그라지고 했는데 경선을 하지 않았던 것과 조정식 의원이 경선을 하지 않았던 것과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닌 괴를 함께 하고 있다. 경선을 하고 후보가 나왔으면 이 서울대 시흥 캠퍼스 유치권의 자유로운 후보가 나왔으면, 자유로운 당의 후보가 나왔으면 진즉 터져 나왔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식 후보 20년을 서울대 공약 가지고 서울대 공약으로 우려먹으면서 했습니다. 이것에 이의 있으신 시민들은 정말 조정식 의원을 맹종하는 분 외에는 전부 동의하실 겁니다. 동의 안 하시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의 집행기관,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같이 있었던 김윤식 전 시장입니다. 김윤식 전 시장이 같이 가서 협약서 쓰고 불과 얼마 전까지 지금 나온 두 분의 곧 등장할 두 분의 공고문에도 105 신도시는 본인들의 성과물로 기록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진상 규명이 된다면 추측하는데 김윤식 후보는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거고요. 만약에 계약 내용이 불공정했거나 직접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한라건설을 우회해서 서울대에 무상지급토록 했다. 근데 무상지급에서 성과가 났으면은 관계없는데 지금 현실은 성과가 나지 않았고, 그런데도 페널티 조항 없이 했다 그러면은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법적인 디테일은 제가 아직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식 후보 이걸로 5선 했으니까 이제 실패가 드러났으니까 그만 공직에서 후보에서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사퇴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민들의 생각이니까요. 주장하시는 게 정확한 팩트에 분명한 겁니까? 아니면 또 추정적인?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시민의 이익보다 어느 이익도 우선할 수 없음에도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의 비밀을 들먹이면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면 시민 한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거부당한다는 것은 다시 이제 귀납적으로 봤을 때 공표 못할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팩트가 받았으면 제가 팩트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그런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다는 사실과 지금 서울대학교 시흥 유치가 실질적으로 실패했다는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없으십니까? 네. 법인영상미디어의 정미혁 기자입니다. 지금 정보 공개 요청을 하셨는데 못 받으셨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송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소송하면 받을 수 있는 네. 건가요? 소송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이 소송의 이유가 정당하기 때문에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소송을 하면 지금 바빠서 못 하겠어요.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과는 조금 더 나가면 제가 이것에 대한 책임은 조정식, 김윤식 씨와 더불어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임명택 시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데 왜 공개를 못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소송의 상대는 시흥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소송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소송할 겁니다. 소송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가공실 비상대책기구 만약에 당선되면 비상대책기구를 설립해서 강적인 부분에서 규명을 할 거고요. 또 활성화 대책을 찾을 것이고 여의치 않다면은 민간의 영역에서 대책 시민들과 함께 싸울 겁니다. 소송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4월 10일 직후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하실 거고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소송이 받아들여져서 불공정 사례나 불이행 사례가 나중에 본인에 대해서 밝혀졌다라고 하시면 그에 대한 책임도 물으실 거라고. 고발 조치할 겁니다. 네, 고발 조치. 네.